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. 바로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입니다. 오늘은 세계 정치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도발적이면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이론에 대해 한번 쉽고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자, 1991년입니다.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소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. 수십 년 동안 세상을 딱 둘로 나누던 그 거대한 이념 전쟁이 끝났는데 그럼 이제 우리의 적은 누구죠? 이 질문 하나가 정말 전 세계를 그야말로 혼돈에 빠뜨렸습니다. 바로 그 질문에 하버드의 한 정치학자가 정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아주 파격적인 답을 내놓습니다. 뭐라고 했냐면요. 앞으로의 싸움은 이념이나 경제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. 바로 문화, 그러니까 문명의 경계선에서 쳐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. 자, 그럼 먼저 이 이론이 대체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. 생각해보세요. 거의 50년 동안 세상은 정말 단순했어요. 미국이냐, 소련이냐, 딱 이 두 편으로 나뉘어 있었죠? 모든 게 이 체스판 위에서 돌아갔단 말입니다. 근데 갑자기 이 판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. 규칙이 사라진 거죠.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역사가 끝났다, 자유민주주의가 최종 승리했다고 축배를 들었지만 현실은 완전 정반대였어요. 이념이 사라진 빈자리를 채운 건 끔찍한 민족 분쟁, 종교 분쟁이었습니다. 유고슬라비아, 루안다, 여기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들을 보세요. 세상이 평화로워진 게 아니었죠.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게 된 겁니다. 바로 이런 혼돈 속에서 헌팅턴이 새로운 지도를 꺼내든 겁니다. 국경선이 아니라 문화로 그린 지도였죠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론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헌팅턴이 말하는 문명이라는 게 뭐냐면요. 그냥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라고 본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우리가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틀에서는 동아시아인이다. 프랑스 사람은 서구인이다.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이 정체성은 어지간해서는 절대 안 바뀐다고 생각한 겁니다. 그래서 헌팅턴은 아예 그냥 세계 지도를 새로 그려버립니다. 이제 국가 경계선 같은 건 의미가 없다고 본 거죠. 그가 진짜 중요하게 본 건 문명과 문명이 서로 부딪히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, 이걸 단층선이라고 불렀어요. 그리고 예언합니다. 바로 여기가 미래의 화약고가 될 거라고요. 헌팅턴은 전 세계를 크게 한 8개 정도의 문명으로 나눴는데요. 그 중에서도 딱 3개, 서구, 이슬람, 그리고 중화문명. 이 셋의 관계가 앞으로의 세상을 좌우할 거라고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. 아니 근데 왜 문명끼리 충돌한다는 걸까요? 여기서 헌팅턴이 정말 재미있는 역설을 하나 이야기합니다. 세계화 때문에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잖아요. 근데 그럴수록 우리랑 다른 사람들의 다름이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진다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, 이게 진짜 중요한데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된다고 해서 다들 미국이나 유럽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. 오히려 돈이 생긴 비서구권 국가들은 그 힘으로 자기네들 고유의 문화랑 가치를 더 굳건히 지키려 할 거라는 예측이었어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너무 간단하게 딱딱 나눠버리는 이론이 과연 괜찮았을까요? 당연히 아니죠. 발표되자마자 어마어마한 비판에 휩싸입니다. 1990년대의 지식인 사회는 말 그대로 두 쪽으로 쫙 갈렸습니다. 한쪽에서는 헌팅턴처럼 앞으로 문명끼리 엄청나게 싸울 거다라고 하고,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,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이겼고 역사는 끝났다고 외친 거죠. 완전 극과 극의 대결이었어요. 특히 그 유명한 책 오리엔탈리즘을 쓴 에드워드 사이드의 비판이 정말 날카로웠는데요. 그는 헌팅턴이 이슬람이라는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그냥 하나의 거대한 위협 덩어리로 묶어버렸다고 봤어요. 이건 서구랑 이슬람이 싸우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서 사실상 전쟁하자는 거 아니냐, 이건 분성이 아니라 선동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. 학계에서 나온 핵심 비판들을 좀 정리해보면요. 크게 3가지입니다. 첫째, 이슬람 문명이요?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. 현실을 보세요. 이슬람 국가끼리 수니파랑 시아파랑 싸우는 게 훨씬 더 심하잖아요. 둘째, 모든 걸 다 문화 탓으로만 돌린다는 거죠. 아니, 돈 문제나 각 나라의 이익 같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걸 싹 무시해버린다는 비판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지적인데요. 이 이론 때문에 진짜로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였죠. 근데 말이죠.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?
이렇게 욕을 많이 먹은 이론이 왜 아직도 살아남아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? 지금부터 그 논란 많은 유산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이론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진짜 헌팅턴의 말대로 일이 터집니다. 유고슬라비아에서요. 정교회, 가톨릭, 이슬람 이 세 문명이 말 그대로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내전을 벌였죠.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문명의 충돌이 진짜 시작됐구나 생각했습니다. 이건 이제 책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게 된 거죠. 9.11 테러 이후에 세상은 정말 혼란스러웠잖아요. 그때 헌팅턴의 이론이 아주 딱 맞는 설명틀을 제공해 준 겁니다.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우리 편과 나쁜 놈들로 세상을 딱 나눠서 볼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. 결국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정책 깊숙한 곳에 이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. 이 논쟁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바로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. 요즘 한창 시끄러운 미국이랑 중국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게 그냥 돈 문제, 군사력 문제일까요?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개인의 자유를 최고로 치는 서구 문명과 국가와 집단을 우선하는 중화 문명 사이의 근본적인 가치 싸움으로 보고 있죠. 딱 문명의 충돌 구도인 거예요.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의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.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. 헌팅턴은 사실 서구 사람들한테 경고장을 날리고 있었던 겁니다. 너희 서양의 가치가 무조건 최고고 전 세계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거, 그거 아주 위험한 착각이고 오만이다 라고요. 이제 너희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문명들이 커가는 걸 현실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었죠. 어떻게 보면 서구 사회를 향한 아주 냉정한 자기 비판 요구였던 셈입니다. 결국 헌팅턴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.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?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인가요? 아니면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는 문화나 문명인가요?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미래 세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겠죠.